여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장소인데, 뭐 이거 보재원 터라고 이런 이제 터가 지나가면서 사실은 쓱 지나치기 쉬운데 이런 이렇게 조그만 표시석이 있어요. 그럼 보재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보재원은 글자 그대로 널리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설립되고 한양성이 만들어진 이후 1393년부터 대한제국이 설립되던 시절까지 1895년까지 그 500년 가까이 여기에 이제 여행자들을 위한 무료 숙박과 숙식을 제공해주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행렬병자라든지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었던 전염병자들에게 이제 무료로 약을 주던 국가의 공식 의료기관이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조선 왕조가 시작이 되면 이제 한양으로 도읍을 옮겨요. 그리고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1392년부터 1393년, 4년 이렇게 이제 성을 세우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전국의 도로를 개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성에서 30리 거리에마다 이제 역을 설치를 해서 이제 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그 역에다가 말을 구비하고 거기다가 이제 의료시설 갖추고 숙박시설을 이제 갖춰서 이제 그 뭔가 이제 국가의 어떤 중요한 그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여행자들이 공식적인 일을 띈 사람들이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장소를 준비를 하죠. 그게 이제 지금은 다 기차역이 돼서 기차역의 전신들이 됐고, 뭐 우리가 구파발이라든지 혹은 뭐 역촌동이라든지 무슨 뭐 말죽거리 이게 다 이제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지명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역 근처에 이제 다시 그 멀지 않은 곳에다가 원이라고 하는 걸 둬서 역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이제 숙박시설의 역할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이제 마련해 두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저기 충청도 쪽에 장호원이라든지 조치원이라든지 경기도 쪽에 뭐 태계원이나 인덕원 같은 원들이 이제 대표적인 원이에요. 사대문에 가까운 곳에서도 저쪽 여기 바로 이제 이 동대문에서 가까운 여기 보재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대문 쪽에 그 홍재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대문 쪽에 이태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남소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버티고개 그 넘어서 이제 살고지 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원을 이제 설치를 해서 그 원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비들을 갖추고 주로 이제 그 지방으로 파견되는 함경도나 강원도, 경상도 쪽으로 파견되는 관리들 이제 그 배웅을 한다든지 마중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한양 안에 이제 그 전염병이 돌면 환자들을 이제 성 바깥에다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무료로 이제 진료를 시키기도 하고, 또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무료 급식을 하거나 여기 여행자들이 그 잠을 자고 갈 수 있도록 이제 무료 숙박 업소로 이제 운영하기도 했어요. 한편 여기다가는 이제 그 이 환자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그 전통적으로 이제 그 세종 때 이전부터 이제 많은 이제 그 의료기술들을 여기 갖추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의원을 두기도 하고 무슨 의자라든지 혹은 이제 그 이게 간사회 같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뭐랄까 병을 구안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기도 하죠. 교수님, 어? 의원은 알겠는데 네. 의자나 간사회는 뭐예요? 그 이제 의원은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그 지방에 보통 이제 이쪽 그 중앙에 있는 의사를 이제 태의, 태우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이쪽 지방에 있는 의사들을 이제 의원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의료 시설을 갖추고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의원이라고 불렀고, 의원을 도와서 이제 약을 지어주고 약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이제 또 간호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주변 이제 그 업무를 뭐 뗄나무를 뭐 가져온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간사회 같은 일들에서 그런 이제 그 역할들을 맡아서 오늘날의 이제 의료 시스템과 비슷한 이제 그런 구조를 갖추고 이곳에서 이제 의료 행위를 해왔던 것이죠. 특히 이제 보재원 위치가 이제 뭐 저기 선양 도성에서 약 3리 정도, 동대문에서 약 3리, 그러니까 지금은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건물 자체를 지을 때 이렇게 이제 세종실록에 보면 흑토자 모양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조그만 건물, 뒤에 큰 건물, 가운데에 그 있는 어떤 뭐 도로나 행랑 같은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그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고요. 뭐 2칸짜리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의 어떤 이제 기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편 이제 이곳에서는 전국에서 이게 그 다니는 어떤 이동 통로기도 하고 또 여기에 행렬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도성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기에 이제 그 저 함경도나 강원도의 약재들을 그 가져오면 여기에서 이제 약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약재상들이 이곳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제 함경도 가는 길, 그다음에 이쪽 강원도 가는 길, 그다음에 경상도 가는 길 이렇게 길이 나눠져 있는데 그 길을 이제 둘러싸고 양령시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죠. 양령시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양령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약재를 파는 시장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경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마장동, 경동시장, 여기 제기동, 여기가 이제 이 인근에 이제 그 뭐 용두동까지 이 인근에 이제 많은 그 약재상들이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이제 한양으로 들어가는 혹은 이 보재원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약재들을 이제 이렇게 모으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약재들을 이제 모으는 전통들이 거의 뭐 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사람들의 이제 그 뭐랄까 그 가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죠. 이것을 이제 뭔가 그 해결하는 국가기관과 그리고 민간의 여러 시설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뭔가 그 아픈 사람을 혹은 다친 사람,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이제 구제해주는 그런 국가적인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던 장소였다고 이 지역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의료인문학과 관련된 서울 지역의 주요 장소들을 특히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답사의 첫 번째 장소로 바로 이곳 이제 이 보제헌터를 정한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 보제헌터의 인근에 있는 동네를 안암동이라고 하는데 안암동이라는 단어 이름은 원래 이제 이 근처에 넓은 너럭바위, 안질바위가 있어서 안암동이라고 했지만 이 동네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동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의료시설이 구비된 이제 그런 어떤 동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장소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두 번째 장소 동화린서가 있었던 동소문로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우리가 그 의료인문학 이 동북 지역의 의료인문학 관련된 지역 탐사의 두 번째 장소인 동화린서 터가 있는 곳이에요. 화린서는 조선 초기부터 그 처음부터 이게 그 한양의 중요한 두 곳, 하나는 서소문 바깥에 애호계 지점에 서화린서를 두었고 동쪽 끝에 있는 해화문 바깥쪽으로 이제 이 동화린서를 둬서 주로 이제 전염병에 걸린 그 조선 시대의 한양 지역 사람들을 구제하던 그런 이제 지역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 동화린서라고 하는 것은 태종 때만 하더라도 이름이 이제 화린원, 그 태종 전까지만 해도 화린원이었는데 태종 때 이제 화린서로 바꿔서 지금 이제 까지 전해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기도 했어요. 세종 때는 여기에서 이제 그 빈민들을 구제할 때 만약에 제대로 못하면 그 엄벌을 쳐야겠다 이런 어떤 이제 세종의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지만 연산군 때는 이 지역에 이제 그 뭐랄까 좀 그 여기를 이제 금표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제 화린을 폐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어쨌든 그 뒤에 영조 때 다시 장소를 옮겨서 신당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요. 근데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조선 전기에 있던 화린서고 조선 후기에는 이쪽 그 신당동 쪽에 자리가 옮겨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화린서는 동소문 밖에 있었고 1882년에 폐지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동화린서가 동소문 바깥에 여기 이 자리에 있다가 영조 때 신당동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이제 이 1882년에 폐지된 것은 신당동에서 폐지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기록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동화린서는 그 연산군 때 폐지가 되기도 했다가 뭐 중종 때 잠깐 다시
그 부활이 되지만 거의 기능 없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병자호란, 정묘호란이 터지고 이제 그 효종 때가 되면 이 근처에 다시 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다시 이 활인서의 기능을 다시 되살리게 돼요. 그랬다가 이제 영조 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 그 신당동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제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죠. 그럼 그때 폐지된 이유가 뭘까요? 연산군 때는 특히 이제 연산군은 서울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울 바깥으로 다 이동을 시키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정책에 반대한다 해서 이 사람들을 서울시 바깥으로 이렇게 쫓아보낼 때 사대문 바깥으로 할 때 이 활인서를 기준으로 해서 활인서 바깥으로 사람들을 다 이동을 시켰거든요. 이 지역에 있던 바로 이제 활인서 자리에 금표를 설치해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들어오지 마. 이래서 이제 그 서울 바깥으로 모든 사람들을 쫓아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들만 서울시 안에 이제 들여놓고 이제 그 정치를 하던 시절이 잠깐 있었죠. 그 시절에 활인서가 폐지가 되면서 활인서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들이 잠깐 멈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 이 동활인서는 그 회화문, 그러니까 지금 동소문이라고 불리워지는데요. 회화문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 바로 이제 이쪽 드림트리 건물 건너편에 이제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 길은 원래는 저 여기서 이제 그 서울에서 한양에서 함경도로 가는 주요한 그 통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함경도에서 이제 원산을 거쳐가지고 철원, 포천 거쳐서 의정부 거쳐서 이쪽 되노미고개를 넘어서 이쪽 그 중간에 뭐 다락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거치면 이제 되노미고개가 있어요. 되노미고개를 넘어서 한양성으로 들어가는 주요한 길이었고 바로 그 주요한 길목에 이제 이 동활인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개놈이 고개는 무슨 뜻이에요? 네, 되노미고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요 인근에 성심여대 넘어가는 길에 있는 도남동 고개, 속칭 미아리 고개라고도 하고요. 요 이제 도남동 고개를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곳이 바로 병자호란이나 정묘호란 때 이제 청나라 오랑캐가 이제 이쪽 고개를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오랑캐가 넘어온 고개라는 뜻으로 되노미 고개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적유령, 이제 오랑캐 적자를 쓰고 넘을 유자를 써서 적유령이라고도 불렀어요. 여기는 이제 본래 그 청나라뿐만 아니라 이 여진족 사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을 한양을 찾아올 때 통과하는 길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길로 사람들만 다닌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염병들도 대개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저쪽 여진족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서울에 들어올 때 주로 이쪽 통로로 왔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막아야만 전염병이 들어오는 길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염병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미리 그 일종의 방역 시스템을 갖추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일종의 제1방어선을 쳤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은 이제 저쪽 북쪽에서 오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같이 사람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이런 그 전염병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처리를 했던 것이고 그것은 일제시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여기에 이제 일제시대에 염학이라고 하는 것을 치고 일제식의 어떤 이제 근대적인 개념의 의료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전통적인 그 의료와 근대적인 의료들이 뒤섞이는 그러한 장면도 마련되기도 했었죠. 그러면 교수님, 그 회화문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주세요. 그 해화문은 본래 이름은 이제 홍화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문이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종 때 이제 해화문이라는 이름을 바뀌는데 해화문이라는 말은 널리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이제 성균관이 있었던 곳이고 성균관을 벗어나서 이제 그 반촌이라고 하는 성균관의 이제 교육 시스템들을 뒷받침하는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던 곳인데 이제 그 곳을 지나면 바로 여기 이제 활인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여러 가지 그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교육적인 그 시스템들이 이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문화와 그다음에 이제 한양의 문화들이 만나는 그런 이제 어떤 지점으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해화문은 오랫동안 이제 그 큰 누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숙종 때 이제 만들어진 그 전에 불타 없어졌던 것들을 숙종 때 다시 만들어 가지고 누각을 가지고 있다가 거의 뭐 구한말쯤 되면 누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 여기다가 이제 그 전차를 놓으면서 이 원래 이제 그 돌로 만든 홍해문이라고 하는 문은 남아 있었는데 그 문도 다 없애버려요. 일제시대에.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자리만 남아 있다가 동대문 성곽을 보관하면서 이제 흥화문 그러니까 뭐죠? 그 다시 이제 이 해화문을 1990년대에 다시 완성을 해서 아마 지금의 이제 해화문은 이제 거의 2000년 다 돼서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죠. 그 해화문 옆에는 옛날부터 이제 그 대법원장 공관도 있었고 서울시장이 그쪽에 공관을 쓰던 이제 공관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해화문은 원래 해화문에 있던 자리에서 약간 이동을 해서 자리를 해놓고 그 근처에 이제 이 해화문을 소개하는 전시 안내센터가 그 서울시장 공관을 이제 수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공개하면서 이 해화문의 역사를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가 보면 우리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이 해화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세한 사실들을 이제 사진 자료나 혹은 여러 설명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 대추나무 포장마차가 있는 요 근처가 그 화린원이 저쪽 동서문 그 해화문에서 이쪽 광희문 바깥으로 이전해 온 그 이전된 장소로 추측이 돼요. 정확한 장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만 이제 이곳으로 이제 화린원이 이사를 와서 영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한 150년 정도는 이 근처에서 여러 빈민구제라든지 혹은 그 전염병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했어요. 여기는 사실 뭐 150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로 이제 조선 후기에 여기서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후기의 지도들에 보면은 되게 그 화린원, 동화린원의 장소는 되게 바로 이 위치로 이제 찍혀져서 나오고 있죠. 여기는 원래 이제 신당동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 여기는 저 남산에서 흘러오거나 이쪽 위에서 흘러오는 물들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흐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뭐 신당천이라고도 이제 불렀었는데 여기 본래는 그 무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한양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이 바깥에 여기 그 광희문 바깥에 나와서 이쪽에서 이제 많이 무덤을 섰기 때문에 요 근처가 다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래서 요 공동묘지에 이제 무당들이 여기 와서 굿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굿한 동네를 신당천이 아니라 이제 무당천이라고도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약간 신기가 좀 센 그런 이제 동네이기도 하죠. 여기를 이제 일제 시대가 되면 이 동네를 다 일본 사람들이 다 사서 여기에 여기를 공동묘지로 만들었다가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완용한테 다 넘겨요. 이완용이라는 이게 약간 좀 한국에서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기죠. 그 이완용이 다시 이제 이케다라는 일본인한테 이걸 넘겨서 이게 일본 사람들의 하나의 그 문화 거주지로 다시 개편이 돼요. 그래서 여기 무덤을 다 없애고 여기를 다 신흥주택촌으로 만듭니다. 그 일본식 주택들이 여기에 들어서요. 그 여기에 이제 나중에 뭐 김종필 씨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 근처에 다 살아요. 여기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되게 유명한 이제 동네였고 박근혜 씨도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았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신당동이라는 이제 동네 이름은 원래는 이제 신을 모시는 동네라는 이름이었다가 일제시대가 되면 그 신을 옮겼다는 것을 이제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무당이라는 게 안 좋으니까 새 신자로 바꿔서 새로운 마을집이라는 뜻으로 신당을 새 신자로 바꿔서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은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의 신당동이 돼서 바뀌어 있지만 원래는 여기가 무당들이 모여 살면서 이제 제사 지내고 이렇게 북망산에 간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이제 그 추모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의료인문학적으로도 보면 사람의 삶과 죽음이 가장 극명하게 만나는 그러한 지점이라는 점에서도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교수님 북망산은 어디예요? 그 북망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한국 사람들 독특한 개념인데 저기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 뒷산에다가 사람을 묻었어요. 그 북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너 북망산 갈래? 그러면 너 죽을래? 이런 뜻으로 이제 사람들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동네 뒤쪽에 이렇게 이제 그 산 언덕에다가 이렇게 이제 무덤을 쓰는 것인데, 대개는 여기 한양 사람들은 이 남산 아래쪽 라인에서 이쪽 남산 아래쪽 이쪽 라인에
동쪽에서는 이쪽 라인에 요 신당동 일대에다가 그 묘를 많이 썼거든요. 여기를 이제 중요한 이제 북망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그 저승으로 가는 입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삶과 죽음이 만나는 장소로 요 지역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내내 존재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그 신당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자리 잡은 동화린서에는 무당뿐만 아니라 여기 오작인이라든지 간사승 이런 어떤 이제 공식적인 어떤 이제 그 고용인들을 두고 이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시체들을 이제 관리하고는 했었어요. 네. 오작인이랑 간사승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무슨 뜻이에요? 네. 간사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환자들을 이제 보호하고 간호하기 위한 어떤 이제 일들을 저기 이제 승려들에게 이렇게 전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승려들이 여기서 전문적으로 간호 업무를 하고 이제 병자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여기서 죽거나 죽어서 나온 사람들을 대개는 이제 검시관들이 이제 검시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시체 관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을 오작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가 억울하게 죽은 시체인지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안하는 검안의 역할들을 이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무당과 함께 같이 공식적으로 화린서에 소속돼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죠. 한편 이 신당동에 이제 묻힌 이 북망산에 묻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한양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성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서화린서가 있었던 애옥계가 있는 동서문 쪽으로 나가는 방법, 아니 서서문 쪽으로 나가는 방법이랑 바로 여기 지금 광희문이라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쪽 동서문 쪽으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가 나오는 길로서 이 문이 활용됐기 때문에 여기를 시구문이라고 부르고 요 길을 시구문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우리 신당동에서 지나오는 길에 대장간 거리를 거쳐서 신당동 북망산까지 가는 요 길이 뭔가 이제 한양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길인데, 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전쟁통에 죽은 사람들도 이 길로 이렇게 이제 나왔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천주교 박해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한양에서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실 이 광희문, 이 시구문길을 통해서 나와서 여기에 이제 천주교 박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천주교 성당이 이곳에 이제 천주교 성지로 이렇게 세워져 있기도 하죠. 또 이제 1886년이 되면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한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사람들도 다 이 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양에서 어떤 사람들의 삶이 한양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들의 죽음은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길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이렇게 같이 만나는 그런 어떤 이제 공간으로서의 하나의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의료인문학적 시선에서 볼 때도 사람의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이 붙어 있는 장벽을, 이 성벽을 하나 사이에 놓고 같이 붙어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공간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